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잘 보냈습니까? 참 코로나 때문에 어디 외출하기도 힘들죠. 참 코로나가 또 심각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그 무증자가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증상 없이 전염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리 아프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대처하기 힘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은 지금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부양책에 대한 교착 상태. 지금 최근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회의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부양책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86포인트, 퍼센트로는 0.31%가 나오면서 27,84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0포인트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1%가 상승하면서 11,129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은 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0.27% 상승해서 3,38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 배럴당 0.79달러, 퍼센트로는 1.88%가 상승해서 42.8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브렌트유, 영국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48달러, 퍼센트로는 1.12%가 상승하면서 4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전일 유가가 상승한 배경은 산유국들이 산유 생산량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산유 생산량의 감산량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중국이 대규모 원유 수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4달러, 퍼센트로는 2.26% 상승해서 199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금값이 상승한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했고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서 안전자산 대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금값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어렌 버핏이 금을 채굴하는 업체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값이 상승을 했고요. 일부 전문가사이에 금을 앞으로 채굴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도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가에서는 당분간 금값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값도 어제 또 5.8%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은값이 급등한 배경은 산업수요가 증가할 것은 기대감 때문에 은값도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최근 이제 금값하고 은값의 수익률을 보면은 투자 수익률은 은값이 금값보다 훨씬 높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92.8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달러 인덱스는 0.28%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배경은 9일날이죠. 19일날이면 수요일날 미국의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다소 간망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어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면 2년물은 상승을 했고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채금리가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10년물 국채금리도 0.7%를 회복한 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일 미국에서는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어제 미국에서는 경제지표가 2개 발표됐습니다.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됐는데 3.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게 했고, 그 다음에 8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됐는데 78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보면은 주택 경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거나 시장 지수는 상당히 양호하게 주택 경기는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제 미국에서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 업종은 소비재가 1.2%, 소비재가 1.2% 상승을 했고, 부동산 업종은 0.89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IT 업종은 0.67 정도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도 어제 0.58%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어제 하락한 업종을 보면은 금융업종 중에서 특히 은행주들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주 어제 1.54%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0.63% 하락을 했고, 제조, 전기가스 업종 어제 미국에서는 4개 업종만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항공, 카지노, 리조트 등 같은 여행주들이 전반적인 약세가 연출됐습니다. 이와 같은 여행주들이 약세가 연출된 배경은 최근 미국에서 부양책이 좀 합의가 지연되면서 긴급 지원자금이 만료됐고, 그러니까 긴급 지원자금 지급이 최근 만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이 지연이 되면서 이와 같이 경기 민감주인 항공, 카지노, 리조트 관련 여행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인 얘기는 워런 버핏이 은행주를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 때문에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유통주들은 실적 호전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마트, JD.com, 그 다음에 홈디포 같은 이와 같은 유통주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바베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바베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로서 남아공에서 임상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바베스가 어제 한 6%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어제 미국에서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 중에서는 아마존이 1% 정도 상승했고, 넷플릭스는 약보합, 페이스북도 약보합, 그 다음에 애플도 약보합, 구글은 0.7% 정도 상승,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 정도. 전반적으로 어제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제일 셌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3개 종목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대형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1.20%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이와 같이 급등한 배경은 일부 투자은행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다.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니콜라는 5.2%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친환경차 관련주들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강박 정도, 마이크론은 약법 정도, 퀄컴은 1.3% 빠졌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6.6% 급등을 하면서 어제 반도체 관련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죠. ARM 홀딩스를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AMD는 1.3% 정도 상승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1.2%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를 보면요, 길레드 사이언스는 0.9% 정도 상승했고, 존슨앤존슨은 어제 0.5% 정도, 하이자는 0.7% 정도 상승했고, 모데나는 0.8%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지수도 어제 0.54%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이사항을 보면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면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도 각국이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한 문제가 경기 부양책 문제하고 미중 간의 갈등 고조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어제 이제 미국에서 그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공화당이 아직 민주당과 협상이 진전이 없다, 그렇게 밝혔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제 20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죠.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고 부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차 경기 부양책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올가에서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이제 8월 말까지 이 부양책이 의회 통과를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다음에 상원이 지금 휴가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상원 휴가가 끝나는 9월 8일 이후에나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의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착 상태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죠.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가 보면은 틱톡, 이책, 알리바바죠. 알리바바까지 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또 알리바바를 어떻게 또 제재하는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 하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15일 열리기로 돼 있던 미중 간의 무역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는데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미국한테 제재를 중단하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미국은 대만에 무인 항공기를 판매한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경제 문제에서 군사적인 문제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인 항공기를 판매함에 따라서 진짜 군사적인 문제까지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정희 씨의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12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마존 지분을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금년대 S&P 500이 한 3,600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 증시도 최근에 보면 다소 불안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경제신문 한번 보면은요, 오늘 경제신문 보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진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만의 TSMC를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유동성 규제 완화를 연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지금 계속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제신문 이야기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진격, 그래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가 못하는 기술로 대만의 TSMC가 못하는 기술로 거목 IBM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그러니까 IBM 우리가 만든 그 컴퓨터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7나노 공정을 적용해가지고 내년에 IBM 칩을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IBM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4세대 중앙처리장치 CPU 수탁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제 IBM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고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게 그동안 뒤져져 왔는데 앞으로 이제 IBM을 고객사로 확보함에 따라서 대만 TSMC하고 대등한 경쟁 관계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TSMC하고 시장 점유율 격차를 좁히고 퀄컴, 바이두, 엔비디아 같은 또 업체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야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내용이 오늘 신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뚝 터진 코로나. 한국 경제가 잘 버텨왔는데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한국 경제가 침체받지 않냐 그런 우려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차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힘 잃어가는 V자 반등,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좀 힘들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인구 밀집적인 수도권에서 초비상이다. 방역 강화로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 KT,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또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3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한다. 그 다음 KT도 23일부터 한다. 그 다음에 카카오도 지금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야기고 네이버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 유럽 쪽에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거기도 유럽 쪽에서도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보면은 이틀째 3,000명이 지금 넘어섰고 있고 유럽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국도 1,000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만 최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도 지금 최근 보면은 5일 연속 1,000명이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27.8%가 감소했다. 역대 최악의 역성장을 보였다는 이야기. 최근 그 아베도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하고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코로나 여파로 개인 소비가 8.2% 정도 감소를 했고 설비처도 줄어들고 수출도 급감을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아베노비스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반발성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AI 인공지능에 강제했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게임사가 처음으로 금융업에 진출한다는 이야기.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9년 전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150명의 AI 전문가 150명을 육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최근 KB금융하고 AI 투자 자문사를 설립을 했다. 그러면서 맞춤 포트폴리오로 수익 관리를 하는 자문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급제동 걸리냐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철수 명령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위원회가 지금 이달에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네이버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독점 형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 대한 결정이 이달 안에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 하웨이 추가 제재에 나섰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하웨이 계열사 38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다. 그 다음에 기존 규제로 우회를 하는 것을 차단한다. 그러면서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개발한 반도체를 그런 게 미국 장비나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한 반도체를 하웨이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화웨이가 그 대표적인 칩인 기린 어플리케이션을 생산을 다음 달부터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유동성 규제 완화를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완화 조치 연장을 한다. 코로나 여파로 6개월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열립니다. 특히 지난주 주말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한 배경이 테슬라 그 배터리 데이 대해서 테슬라가 새로운 배터리 생산 기술을 발표할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테슬라 배터리 대해서 주인공은 중국의 CATL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비싼 코발트를 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중국 CATL이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차세대 기술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1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공개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를 뛰어넘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제네시스가 4년 만에 벤츠를 제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상반기에 65% 정도 증가를 했다. 그 판매 차량을 보니까 우리나라 제네시스가 65,000대 팔렸고 벤츠가 41,000대, BMW가 29,000대 팔리면서 제네시스가 우리나라 고급차 시장에 1위를 탈환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유 판매가 반토막 났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메디팩토라는 종목이 오늘 신문에 좀 크게 나온 것 같는데요. 참 저도 이제 메디팩토를 오늘 상반기에 매매해가지고 제가 승률 한 300% 이상 받은 승률인데, 이 메디팩토 이야기가 오늘 좀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병용 임상만 9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벡토서팁이라는 그 신물질이 모든 암에 병용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약 개발 확률이 엄청 높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혹시 메디팩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한번 한번 참고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JP 엔터 그리고 나머지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옵티머스의 투자에 뒤늦게 이제 밝힌 사실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자금들이 이제 뛸 가능성이 있다. 그래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JP 엔터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40억 정도를 투자했고, A스토리라는 기업이 또 90억 정도 투자를 했고, LS 일렉트릭이 50억 정도 투자를 했고, 한국가구가 10억, 넥슨타이어가 31억, 대동스틸이 20억 정도 투자했고, HLB는 300억 투자했죠. HLB는 손실 처리를 했죠. 이와 같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개미 투자가들이 1조 6천억 정도 매수한 개미 투자지 지금 울상이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개인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인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의 그 하이닉스 목표가를 보면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11만 4천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하나는 12만원에서 11만원, 그 다음에 IBK 투자증권에서는 12만원에서 10만원, 그 다음 상상인증권에서는 11만 2천원에서 9만원로,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키움증권은 9만 9천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키움증권을 제한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인 이유 때문에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 수수료 상반기만 2천억 돌파 이야기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해외 주식 수수료만 1246억 정도 나왔고, 최근에 업계 간의 증권사 간의 해외 주식 투자 고경 유치 전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해외 수수료, 증권사의 수수료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떨 것이냐 보면은 오늘 시장은 좀 상승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쉬었죠. 전일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가 한 2.5% 정도 급등을 했는데 중국 증시는 중국 인민은행의 증시 부양책 기대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특히 어제 중국 증시에서는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전일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우리 증시에 좀 호재를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우리 증시에 호재를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주말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이입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증시가 상승하면은 저는 될수면은 증권주 같은 장기 소외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진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매할 만한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삼익 THK인데 이 종목이 많은 회사냐 산업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장기간 소외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니까 실적도 1분기, 2분기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상당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죠. 삼익 THK, 삼익 THK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으로 판단이 되고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가나 목표가는 여러분들한테 제시 안 하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주면은 만원 깨지면은 손절하시고 오늘 1750원으로 끝났죠. 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 구사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이제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죠. 메리츠증권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에도 보면은 기관과 예금들의 수급, 쌍끌이 매수가 계속 이입되고 있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닥권 탈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메리츠증권의 손절가는 3,300원 정도 보고 한번 매수에 접근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행운의 숫자 7번이나 감사나 수고 한번 눌러주시고 하시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